승객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번 빌려줬던 택시 기사님. 그런데 며칠 뒤에 휴대전화 업체로부터, 통신사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천안에서 이제 택시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60대 유모 씨 같은 경우 지난 1월 8일 날 통신사로부터 이제 전송된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통신 요금이 260여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해당 통신사의 그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답변이 네.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던 그 단말기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미납된 요금이다. 어허.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듣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단말기를 교체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네. 이분이 이제 60대니까 네. 딸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하. 딸들하고 같이 이제 해당 통신사 서비스 센터를 찾게 되는데요. 당연히 가봐야겠죠, 진짜로. 거기에서 네. 깜짝 놀랄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그 피해 금액을 보니까 네. 신형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197만 원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문화상품권 28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이 전화기를 이렇게 또 위약금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40만 원에서 265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구형 휴대폰을 이제 신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약정기를 못 채웠나 봐요? 아, 네, 그래서, 네. 위약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유 씨 입장에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계산해보니까 신형 휴대폰 197만 원, 문화상품권 28만 원, 위약금 40만 원 뭐 계산해보니까 한 265만 원에 지금 요금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지금 황당했을까. 근데 이 얘기만 들어보면 혹시 기사님이 알게 모르게 혹시 이렇게 결제해놓고 또는 사용해놓고 기억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진짜 그랬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네. 본인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기사님 머릿속에 얼핏 이 고지서와 이런 사건이 나온 다음에 얼핏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네. 지난해 11월경에 한 번 그 택시 호출을 받고 기사님이 손님을 모시러 갔는데 네. 그 손님이 내가 지금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와서 택시 요금을 낼 돈이 없는데 지금 만나러 가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택시 요금을 좀 가지고 나오라고 해야겠다. 네. 기사님 휴대폰 좀 잠깐 빌려주세요라고 한 거죠. 아하. 찜찜하긴 하지만 기사님 입장에서는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휴대폰을 빌려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분이 이제 그 전화기로 전화 한 통을 한 게 아니라 뭔가를 좀 열심히 전화기를 만졌어요. 당연히 의심하니까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만 네. 이 사람의 답변이 듣다 보니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문득 지난 11월 사건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어허. 되게 이럴 때 확 떠오르는 생각은 맞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기사님 혹시나 하는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세상에 보통 우리의 인지상정상 또 자기 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친구 불러서 택시비 내게 할게요. 그러니까 기사님 죄송한데요. 휴대전화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보통 저 상황도 약간은 의심스럽잖아요. 요즘 휴대전화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또 핑계를 댔겠죠?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데 한번 빌려줬던 거예요. 그게 문득 떠올랐던 거예요. 세상에 이 피해를 당하신 택시 기사님을요. 저희 제작진이 어렵게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호는 몰랐지. 한 2달 만에 했는데 요금 고지서가 문자로 와 있었어요. 네. 핸드폰에 65얼마가 처음에는 와서 깜짝 놀랐지요, 저는. 그래서 내가 114로 전화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핸드폰에 문자 이런 것도 전혀 안 왔었거든요. 네. 전화를 네. 11월 18일인가 그때 한번 빌려준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밤에. 예.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내가 추측하기를 그 사람이구나. 전화는 그 사람 한 사람만 빌려줬으니까. 요금이 없어갖고 친구한테 돈 갖고 오라고 저기 한다고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택시 요금을 받을 생각에 요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래서 빌려주게 됐어요. 8분에서 10분 안쪽으로 써서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 쓴다고 핀잔을 줬어요, 나중에. 내가 뒤에서 그 핸드폰을 갖고 뭐 조작해 놓은 것을 내가 볼 수도 없고 운전 중이었으니까 저는요. 진짜 그런 상황이겠죠. 뭔가 찜찜해요. 그리고 오래 쓰잖아요. 이거 손님 아직도 다 휴대전 안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 중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8분 정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진짜 네. 그 사람이 범인이었을까요? 네, 그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소름이네요. 소름. 네, 경찰이 그때 당시에 택시 승객인 23살 남성 임모 씨를 붙잡았는데요. 수사를 해보니까 네. 자, 이 사람 그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받아서 택시 기사용 기사 호출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사님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었는데요. 세상에. 그것을 먼저 안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정보로 이 기사님이 가입한 통신사에 접속을 해서 아이디도 발급받고 그리고 인증번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인증번호로 필요한 물품들, 그런 최신형 휴대전화 뭐 이런 세상에. 것을 구입을 했던 건데요. 그게 또 그런 거 구입하면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자, 뭘 구입했다. 자, 이게 다 증거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를 또 문자 메시지는 다 삭제를 하고요. 세상에. 또 통신사에서 자꾸 이런 알람이 올까 봐 그 통신사 번호는 아예 스팸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8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야, 이 과정이 8분 만에 저 범죄가 순식간에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요, 경찰이 이 23살, 머리에 진짜 이제 23살이면 젊은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요? 23살 남성 붙잡고 보니까요, 피해자들이 이 택시 기사님만 계셨던 게 아니랍니다. 그 얘기 한번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사분이 요금이 자기가 이제 결제하지 않은 요금이 나오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처음에 무슨 뭐 해킹을 당한 건 줄 알고 이제 오시는데 생일까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월일 생일이죠, 생일. 네. 그런 정보들이 이제 인터넷 온라인 샵에서 결제하는데 그 정도만 있으면 다 결제가 되나 봐요. 네, 있는데 다 공통점은 다 그거예요. 카카오 택시 기사분. 네. 피해는 그 기사분 한 분당 일단 전화 한 대하고 그다음에 상품권 27만 원 상당 해서 한 분당 그 기계값 196만 원 정도에다가 그 상품권 27만 원 정도. 저희 거는 한 4개 되고 딴 데 더 있을 거예요. 딴 데도. 네. 세상에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가 4분 정도인데 더 있을 거 좀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데 수법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을 하신 대로 이 나이가 20대인데 지금 이런 그 수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본인이 뭐 그런 금전적 이득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주로 이 사람의 수법이 사실 이제 좀 고령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휴대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제하는 것 같은 것이 상당히 좀 서투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8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이후에 오는 문자부터 삭제까지 수신 거부까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그 상습범이고 이런 범죄에 익숙해 있다. 네. 현재 포함이 이제 그 파악이 돼 있는 것은 4명인데 또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어떤 그 범죄가 네. 또 이런 그 어떤 보도를 통해서 또 이걸 보고 또 새로 착안을 할까 아하.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진짜로. 그런데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 기사님이 작년에 누구한테 빌렸던 그걸 것 같아라고 정말로 기억을 잘 해내셨고 결국 따님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 그 범인을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23살 남성이에요. 자, 그러면 장희영 교수님, 아이고 뭐 그동안 하마터면 생돈을 내야 될 뻔했던 이 기사님 다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일단 범인이 잡혔으니까 범인에게 이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뭐 직접적이고 일반적일 것 같은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이런 억울함이 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택시기사님 입장에서는
일단 그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런저런 거래들을 했잖아요. 이제 그 자체가 휴대폰에서 물건을 살 때 뭐 일종의 어떤 그 시스템 정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는 과정이 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하면 본인이라는 걸 인증을 해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결제가 많이 됐으니 통신사가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통신사를 먼저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네. 통신사에서는 일단은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우리가 혹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결국 휴대폰 조작으로 이런저런 물건들이 구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가지고 다시 통신사를 찾아갔더니 통신사에서는 이거는 결과를 봤더니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이 명의도용이 명의도용이지만 네. 어떤 시스템상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휴대폰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그 휴대폰을 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를 가지고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네. 통신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네. 통신사 입장에서는 게다가 통신사 입장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 상담원이 이야기한 내용일 것 같아요. 아마도 정말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휴대폰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게 네. 갑론을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카카오 그 기사님들만 쓰는 앱에 들어가서 기사님의 개인 사항을 다 털어가지고 이런저런 걸 했기 때문에 아마 통신사 입장의 입장도 맞기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처음에 통신사에 찾아갔을 때는 결과 가지고는 우리가 구제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완전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서운함도 있으신 것 같고 네. 일단 범인이 잡혔으니까 이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법적인 얘기는 또 변호사 계시니까요. 거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참, 우리 휴대전화 업체들 진짜 문제입니다. 뭐, 가입할 때는 뭐만 있어도 다 순식간에 빨리 돼요. 가입 다 되고 손쉽게 되는 방법 해놓고 이런 피해, 그럼 우려 못했던 거예요? 지금 임방글 변호사님, 네. 휴대전화 빌려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통신사 입장에선 그런 거죠. 자,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범인 임모 씨가 이 피해를 모두 다 보상을 하면은 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 피의자들이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결국 이 손해를 누가 떠안느냐의 이야기인데 네. 통신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으로 오류가 없으면 우리 잘못은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통신사에서도 운전기사가 빌려줬으니까 당신의 잘못 아니냐 이렇지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명의가 도용당한 거래거든요. 네. 나의 책임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나에게 만약에 고의나 중과시 아주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운전기사의 책임으로도 물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이 휴대전화를 빌려준 게 이게 과연 중대한 과실로 볼 수가 있느냐. 만약에 내 휴대전화인데 나의 친한 친구라든지 나의 뭐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이 몰래 하면은 그런 경우에 나의 과실이 크죠. 그런데 이거는 운전기사가 뒤에 있는 승객이 그것도 나는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휴대전화를 안 갖고 왔어요. 지갑도 없어요. 휴대전화 잠깐만 빌려주시면 할게요. 하면서 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운전기사에게 과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앞서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주민등록 앞자리만으로 네. 그것만으로 본인 인증이 돼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런 좀 허술하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통신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소송 내지는 조정으로 방법으로 가서 손해를 어느 정도 양자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좀 네.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어르신 택시기사님이요, 연세가 이제 있으세요. 연세가 있으신데, 지금 따님들과 함께 이렇게 범인은 잡았는데, 휴대전화 업체, 통신업체에 이렇게 우리 피해 그럼 보상받을 수 있죠? 했더니 안 됩니다. 일단은 휴대전화 빌려준 게 기사님이시고 그 잘못이라고 지금 통신업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온라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대요. 참 삭막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택시 기사님의 그 마음은 어떠실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보고 이 피해자 보고 내라고 그러니 저는 어이가 없잖아요. 그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를 갖다가 나보고 내라고 그러니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 전화를 끊어놨었어요. 정지를 시켜서 전화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콜 같은 걸 받아야 하는데 그게 될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주문한 것도 아니고 또한 뭐 문자 같은 것도 오지도 않았고
이건 그 도용에는 내가 저 뭐야 그 사람이 이 저기 수신거 이런 거 다 막아놓겠으니 뭘 알아. 너무 허술하게 폰 팔아먹는 데만 급급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도용에 만들어놔갖고 돈이 몇백만 원인데 그 본인한테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다 저기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최명기 원장님, 저 택시기사님의 지금 마음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허술하게 해놓고 책임은 휴대전화 빌려준 기사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통신사가 결국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 취소하고 범죄자한테 받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갖다 우리 기사님한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사님한테 받는 게 범죄자한테 받는 것보다 용이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기사님 입장이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통신사는 우리한테 낼 거 내고 용의자한테 우리 기사님이 소송해서 받으세요거든요. 그런데 또 이 기사님이 또 애매한 게 이거를 소송을 하자니 금액이 또 애매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쩌면서 통신사에서는 요 정도 금액으로는 대체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어떤 통계 같은 게 있어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 265만 원이 끝날 때까지는 매달 일을 해도 진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고요. 또 손님들을 갖다 볼 때마다 진짜 더 이 손님들을 의심하게 되니까 너무 억울하고요.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들면 결국은 내가 택시 기사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일, 자신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한스러운 점이 많을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이 사건 들으면서 네네. 안타까운 게 지금 피해를 보신 분은 지금 이 통지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범인한테 다 피해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어디에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한데 양측 다 누구는 돈이 없다고 할 수 있고 통신사는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상황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휴대폰 결제라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택시 기사님들처럼 20, 30대층이 아닌 분들은 쉽게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누구의 잘잘못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의 휴대폰은 예전처럼 통신 수단이 아니에요. 신용카드 같은 그러네요.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잠깐 10분만 빌려주세요. 어디 좀 갔다 올게요. 그럼 누가 빌려주나요? 사인 하나만 끝나는 네. 건데. 그런 것처럼 이게 아무리 보안 시스템이 있다라고 해도 요즘에는 뭐 인증번호 하나 받으면 되는데 휴대폰 내가 훔쳐서 가지고 있으면 인증번호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생체 인식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악의적으로 택시기사님만 쓸 수 있는 앱에 가서 모든 개인정보를 갖고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사님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억울한 상황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좀 보완돼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건 이제는 통장이나 신용카드와 같다라는 생각도 함께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그나마 좀 상처를 저는 그 택시 기사님 운전하실 때 계속 손님에 대한 어떤 이런 기피 현상이나 상처가 좀 생기실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 좀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휴대전화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상황 아니었습니까? 요금을 받아야 돼. 택시 요금을 없다고 친구한테 돈을 대신 받아서 택시를 결제한다고 하면 그 말에 누가 안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 안 빌려주면요.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네, 어쩌네, 글 올라오잖아요. 그럼 다른 기사님들 욕먹이지 않으려고 또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칼로 무 자르듯이 빌려준 사람이 잘못이다. 그리고 온라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답변하면 이게 과연 온기가 있는 사회입니까?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